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해서 남편과 둘이 같이 살고 있어요. 아직 아이는 없고요. 이제 결혼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연애 시절부터 서로 크게 의견 어긋나는 일 잘 없이 성격도 잘 맞고 서로 배려해주며 두 사람이 오붓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남들 보기에는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지극하게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제게 있어서는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제 소중한 남편은 아픈 가정사를 남몰래 품고 살아왔습니다. 남편 키워주신 시어머니는 사실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니십니다. 이런 말하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말 꺼내기도 어렵지만 이곳 사연 들어주시는 여러분께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젊은 시절부터 여성 편력이 보통이 아니셨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결혼 이전부터도 크고 작은 여자 문제를 많이 일으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당장이라도 시어머니 숨겨진 친자식이라며 누군가 나타난다고 해도 아마 제 남편은 그걸 놀랍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반면 남편의 친어머니는 인품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신 집안의 고명 따님이셨다고 해요. 교육자인 엄하고 올바르신 부모님 밑에서 교육 잘 받고 자란 아가씨였는데 그만 눈구렁이 같은 시아버지에게 제대로 코가 꿰이고 만 거죠. 제 시아버지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런 시아버지 행동이 영악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 안 좋은 남자들이 자기 놀고 싶을 때는 흥청망청 절제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실컷 놀고 다니다가 꼭 결혼할 때 돼서는 자기와는 정반대인 참한 여자 귀신같이 쏙쏙 골라서 결혼한다고들 하잖아요. 저희 시아버지가 딱 그런 꼴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시아버지 집안도 크게 볼 건 없는 집이거든요. 그 집도 어머니가 두 분이신 걸로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가정관계가 적지 않게 복잡한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지역에서 인품 어질다고 소문난 집안에서 결코 사돈댁으로 인연 맺고 싶어 할 만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걸 시아버지라고 모르지 않으셨겠죠. 그 이전까지 연애 한번 해본 적 없었던 순진한 어린아가씨 꼬여내기는 아마 식은죽 먹기였을 겁니다. 친어머니 집안에서는 끝까지 결혼을 극렬하게 반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딸 가진 부모라고 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귀한 딸내미에게 펼쳐질 날들이 순탄치 않을 것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부모가 선뜻 그런 결혼을 허락해 주겠어요? 그러니 두 사람의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고 저희 남편이 태어났을 때도 손자 얼굴조차 보지 않으셨던 것도 심정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남편 어머니 입장에서는 결혼과 동시에 친정과의 인연이 완전히 단절되었으니 그야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남편이 시아버지 뿐이었겠죠. 문제는 그렇게 한 여자가 인생을 내맡기고 믿고 살 만큼 남편 되는 사람이 건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못 되었다는 점이었겠죠. 어디 제 버릇 개 주겠습니까? 결혼 전에 그렇게 화려하게 유명세를 떨치며 온갖 여자 다 만나고 다녔는데 결혼하고 가정 꾸렸다고 해서 그 버릇 어디 갔겠어요? 원래 바람 안 피우는 놈은 있어도 바람 한 번만 피우는 놈은 없다고들 하잖아요. 남편 친어머니와 결혼하고 난 후에도 시아버지의 지독한 여성 편력은 끊길 줄을 몰랐습니다. 그건 아들인 저희 남편이 태어나고 나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가정 있는 여자 건드렸다가 그쪽 남편한테 들키는 바람에 상가녀 남편이 집까지 찾아와 오만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수고 폐악을 부리는 바람에 집안이 아주 발칵 뒤집힌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 나이가 고작 30살 정도 되었을까 한데 어린 마음에
그 광경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는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참담한 광경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웬 아저씨가 눈이 뒤집혀서는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집안 살림이랑 가재도구랑 죄다 집어던지고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고 이 새끼 저 새끼 오만 쌍욕 퍼부으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칼까지 빼들고 난동을 피우는데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공포스러운지. 우리 엄마가 나 지키겠다고 껴안고 가리고 있는데 온몸이 벌벌 떨리는 게 그래봤자 우리 엄마 고작 30도 안 되었을 때인데 어머니도 얼마나 그 상황이 공포스러우셨겠어.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 겨우 그렇게밖에 못 살아서 자기 처자식을 그 꼴을 보게 만드는지. 학교 다닐 때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버지 없는 게 낫겠다 싶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 평소에는 그렇게 점잖고 말수 많지 않은 사람이 어쩌다 한 번씩 당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털어놓을 때는 그렇게 냉소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정말이지 지긋지긋하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런 부친 아래에서 평생을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 받아오며 자라왔으니 저 사람도 그동안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저런 환경에서 크게 비뚤어진 부분 없이 묵묵히 자기 할 일 잘해가며 반듯한 사람으로 자라왔다는 게 놀라울 지경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역시 부모님이 크고 작은 문제로 다투시는 거 자식 입장에서 보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적어도 저희 집에서는 아버지 여자 문제로 큰 소리 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도 가끔은 엄마 아빠 싸우는 걸 보는 게 참 스트레스 받고 왜 자식들 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지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었는데 저희 친정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문제로 가정 불화가 심각했던 부모님 때문에 상처가 많았을 남편을 생각하면 그저 안쓰럽고 안타깝고 어린 마음을 다쳤을 그 시절 남편을 꼭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 조강지처와 하나뿐인 아들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이후로도 시아버지의 여자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발랑 가진 아가씨 하나랑 제대로 눈이 맞아서는 남편과 친어머니 계시던 집에 그 여자를 들어앉히려고 데리고 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둘 다 제정신입니까? 뭐 애초에 제대로 된 정신머리 박힌 사람들이면 처자식 놔두고 밖에 나가서 그 헛짓거리하고 돌아다니지도 않았겠지만 아니 여자를 만난다 치더라도 어떻게 제 처와 어린아들 있는 집에 그 여자를 데리고 올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남편 때문에 결혼하고 난 이후로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살아도 그저 당신이 어리석어 겪게 된 일이라 이를 악물고 참고 살기만 하셨다는 분이 그날만큼은 정말 미친 여자처럼 바락바락 악을 쓰고 시아버지 죽일 기세로 싸우셨다고 합니다. 당신이 사람 새끼야? 그동안 당신이 나 우습게 생각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우리 동훈이 있는 집에 여자를 데리고 올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아버지야? 솔직히 저런 남자를 배우자로 택했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래도 그분도 한때는 자기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저 사람도 변하겠지 하고 생각했겠지요. 그렇게 부모에게 절연까지 당하고 당신 가지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혼했는데 이렇게까지 기만을 당하게 되다니 그분 가슴에 얼마나 한이 많았을지 생각하면 같은 여자로서 참 안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비록 제 입장에서는 얼굴 한번 뵙지 못한 시어머니인데 말이죠. 시아버지와 살면서 어떤 일을 겪어도 그저 묵묵히 감내하며 아들인 저희 남편만 바라보고 사시던 분이 한스러워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모습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남편입니다.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가 좋은 것이 더 놀라울 일이었어요.
그렇게 밖으로 나돌면서 여자 만나고 다니느라 정신을 못 차리고 사신 분인데 어디 아들에게라고 살뜰한 마음을 써주셨겠습니까? 남편이 다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학창 시절에 겪었던 어려운 일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의 친어머니는 남편이 초등학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지와 결혼해 살면서 받은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쳤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동훈이 가여워 어쩌나. 점점 쓰러져가는 와중에도 당신마저 떠나면 남겨질 어린 아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플까. 그 걱정뿐이셨다고 해요. 남편이라는 인사 사람 됨됨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온몸으로 겪으셨던 분이셨으니 어린 아들 두고 떠나는 그 심정이 얼마나 무거우셨겠어요. 반면 교사라고 가장 노릇, 아비 노릇 평생 한 번을 제대로 한 일 없는 자기 부친의 영향 때문인지 여자 문제나 술 문제나 자기 아버지가 문제 일으켰던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혐오하고 꺼려하는 남편입니다. 술도 결혼 이후에야 저하고 단둘이 있을 때나 집에서 반주 삼아 어쩌다 한 번씩 마시는 정도예요. 결과적으로 남편 낳아주신 친어머니는 그렇게 남편 어릴 적에 고생만 하다 돌아가시고 지금 제가 시어머니로 모시는 분은 그러니까 남편을 낳아주신 분은 아닌 셈이죠. 솔직히 저는 지금도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나와요. 시아버지도 시아버지인데 제게 시어머니가 된 분도 참 보통 분은 아니십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계모가 되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많고 많았던 내연녀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남편 친어머니를 그렇게 여자로서 고통 속에 내몰았던 양심을 어디에 팔아치웠을지 모를 여자 중 한 사람이 시어머니인 셈이죠. 남편 친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그렇게 먼저 떠나가시고 홀로 남겨진 것이나 다름없었던 남편이었습니다. 처자식 나몰라라 하고 밖으로만 돌던 양반인데 그리 애틋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조강지처 병으로 먼저 세상 떠났다고 해서 갑자기 처자식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샘솟기라도 했겠어요? 의지할 때라고는 어머니밖에 없었던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었는데도 부모로서의 책임감이나 그간 어린 아들에게 못할 짓 했다는 반성의 기미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던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렇다 한들 이미 세상에 내어놓은 자식을 아주 모른 척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어찌 되었던 제 호적에 올라가 있던 아이였고 그렇다고 딱히 아이 키워주실 만한 다른 어른들이 계셨던 것도 아니고요. 앞서 스치듯 언급하기는 했지만 시아버지 본가 사정도 꽤나 복잡한 듯 했습니다. 가족끼리 그렇게 사이가 애틋하고 좋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남편 친어머니 쪽이야 더 말할 것도 없었겠죠. 곱디곱게 귀하게 키워놓은 딸 자식 무도한 놈에게 빼앗긴 것만 해도 우라가 터질 지경이셨을 텐데 시집가서 가정을 등한시한 남편에게 상처만 받다가 그 젊은 나이에 딸이 고생하다 세상을 등지게 되었으니 그 원망과 분노가 얼마나 대단하셨겠습니까? 딸 자식 장례식장에서 사위 같지도 않은 사위에게 어마무시한 폭언과 저주를 퍼부으셨던 남편의 외조부모님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손자 얼굴 한 번을 보러 오시지 않으셨던 분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뵌 게 그 두 분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뵌 거였어. 나는 그분들 나 안 보고 싶어 하시는 거 이해해. 남편이 너무 덤덤하게 말하니까 제가 더 속이 상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평정심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를 생각하니 더더욱 그랬습니다. 저 역시 그분들 심정을 아예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린아이였던 남편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요. 저 사람은 그저 운 나쁘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을 뿐인데
잘못한 거 하나 없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기만 한 그 사람이 가여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외가와는 인연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친가에서도 사랑받고 자라지 못했으니 그 어린아이를 누가 신경 써주었겠습니까? 아버지라고 없느니만 못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 계모인 시어머니는 사실 어린아들 떠맡기기 적당해 보이는 여자 골라 들어앉힌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여자가 한둘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여자 갈아치우던 분이 새삼스레 될 만한 애정이 있어서 한 결혼은 아니었고요. 아마 어린 남편이 없었더라면 굳이 또 재혼하지 않고 당신 원하는 대로 자유분방하게 여자 만나고 다니셨겠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보호자의 손길이 필요한 남편의 존재는 이 집안에 들어앉기에 좋은 핑계였을 겁니다. 어린 남편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웠겠죠.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어 자기 엄마에게 상처 주었던 여자 중 한 사람이 계모로 엄마와 함께 살던 집에 들어앉게 되었으니 계모인 시어머니에 대한 남편의 감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지만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외도한 사람 중 하나라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도 나 혼자 집에 있지 않고 밥은 챙겨주셨으니 주위에 믿을 만한 어른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원망스러우면서도 원망스럽다는 표시를 낼 수도 없고 돌아가신 엄마한테 죄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도 그래도 누군가 곁에 있어주니 염쳤게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린 남편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느껴졌겠어요. 어느 정도 자라서 독립할 수 있는 나이였다면 그런 꼴 보지 않고 집을 떠났으면 되었겠지만 이제 고작 초등학생인 아이가 그 상황에서 무얼 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휘둘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연애할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시어머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자기 엄마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고 상처 준 것도 모자라 엄마 돌아가시고 난 빈자리 기다렸다는 듯이 꿰차고 들어온 여자를 좋아하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하지만 남편의 복잡한 신경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오죽이나 의지할 데가 없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시어머니를 가슴속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면서 항상 그런 자기 감정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잘못은 어른들이 다 해놓고 그 사이에 낀 아이만 평생 스스로 자책하면서 커온 거였어요. 제가 시부모님 도저히 좋아할 수가 없는 이유를 이만하면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겠죠? 처음에는 금방 자기 자식 생기면 더는 조강지처 아들 핑계 삼아 눈치 볼 필요 없으니 정말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어린아이 딱 굶기지만 않으셨다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애들도 눈치가 빤한데 상대가 자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몰랐겠어요? 아이한테 상처 줘가며 이 집 들어왔으면 들어온 후에라도 애한테라도 좀 잘해주지. 그러던 시어머니 태도가 조금씩 저자세로 바뀌기 시작했던 건 시어머니와 재혼한 이후로도 한참 동안 자기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두 분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밖에서 여자 사고치고 돌아다녔는데도 자식은 남편 하나뿐입니다.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요. 시어머니 입장에서야 공식적으로 시아버지와 재혼도 했고 자기 핏줄 생기면 이제 눈에 까신 조강지처 아이한테 눈치 볼 필요 없이 처음부터 이 집 마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가 들어서질 않으니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머리 굵어가고 대하기 어려워져가는 의붓아들 눈치를 보지 않기도 어려웠겠죠. 재혼했다고 해서 처한테 애정 쏟을 위인이 아니었으니 그제야 조금씩 제 남편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희 결혼 전이나 결혼하고 나서도 집안에 무슨 일 생기면
시아버지한테 얘기할 생각은 않고 저희 남편부터 불러올리는 시어머니였어요. 아이고, 동훈아, 내가 서러워서 못 살겠다. 마누라가 이렇게 온데 안 쑤시는 데가 없이 아파서 몸살 들어놓았다고 하는데 남편이라는 인간은 코빼기도 비칠 생각을 않고 나한테 너 말고 또 누가 있겠어? 세상 불쌍한 여인이라도 되었다는 듯 제 남편에게 푸념하고 있는 시어머니 모습을 보자면 참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제 남편 성품이 시아버지와는 달라 곤경에 처한, 게다가 마음속으로 부채감까지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를 완전히 외면하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 저렇게 자기 아쉬울 때마다 우는 소리를 해대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제 남편 돌봐준 것도 아니고 그저 굶기지는 않을 정도로 챙기다 이제 남편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번듯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호시탐탐 그 덕 보려고 하는 모습이 어떻게 좋게 보일 수가 있었겠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시어머니와 재혼했다고 해서 시아버지 버릇이 고쳐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재혼한 이후로도 남편 학창시절 내내 여자 문제가 끊이지 않은 시아버지였어요. 남편의 계모 친정도 사정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굳이 애까지 딸린 여자 버릇 나쁜 나이 차이 나는 남자 죄치짜리 자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꿰차고 들어왔던 건 역시 워낙 집안 사정이 좋지 않으니 그 자리라도 감지덕지 해야 할 처지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이 집안에 붙어 있어야 그나마 살 길이 열릴 것 같으니 그동안 제 남편 약한 마음을 자기 필요에 따라 이용하며 살아왔던 거겠죠. 남편도 그런 스스로를 참 답답해 했습니다. 애초부터 정의랄 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돌아가신 우리 엄마 생각하면 지금 이만큼이라도 들여다보고 사는 것도 죄스러울 일이지만 그래도 어릴 적 기억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 나한테 대단하게 해준 건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 생각해서 옆에 있어준 거 아닌 거 뻔히 알면서도 그나마 밥이라도 챙겨준 거 생각하면 영 쉽게 모른 척하기가 어렵고 솔직히 지금까지 내가 집에 갖다 바친 거며 새어머니한테 한 거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까지 안 하고 살아도 된다는 거 나도 아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이래서 사람 성격이 팔자라고들 하나 봐. 솔직히 그런 남편 보면서 저도 답답하다는 기분 안 느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누구보다 남편 스스로가 가장 답답할 테니 저까지 보태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 남편도 우유부다들도 모자라 며느리인 저한테까지 대접받으려고 드는 시어머니 염치 없는 행동까지 참아주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저희 결혼하고 이제 며느리 생겼으니 호구 잡을 사람 하나 더 생겼다 싶은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자꾸 제 쪽으로 연락이 오면서 이게 필요하니 저게 필요하니 그런 연락을 뻔질나게 하는 걸 보고 남편이 아주 냉정하게 딱 잘라 얘기를 했거든요. 어머니, 하신 말씀 있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이 사람 말고 저한테 하세요. 이 사람도 직장 다니느라 바쁜 사람이고 가뜩이나 요즘 장모님 건강도 별로 안 좋으셔서 몸도 마음도 고단한 사람인데 그냥 두시고요. 아니, 내가 연락을 하면 뭘 그렇게 자주 했다고? 의부다들이 할 만한 소리 몇 마디 했다고 불만이 가득해서 입을 내밀고 투덜거리는 시어머니였지만 그때만큼은 남편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나야 내가 좋든 싫든 한때는 조금이나마 그분 덕본 게 있고 또 내가 행동이 분명치 못해 지금 이렇게 답답한 짓 하면서 살고 있다고는 해도 나 당신까지 그 꼴 같이 당하게 할 생각 없어. 부족한 거 많고 집안꼴 형편없는 남자한테 시집와준 것만 해도 미안할 판에 나 당신까지 그 꼴 당하는 거 못 봐. 그게 자기 잘못인 것도 아닌데 집안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제 앞에서 작아지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한테도 참 송구스러워했고요. 물론 저희 친정 부모님도 이왕이면 딸 자식이 그렇게 시댁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 없는
평범한 집안에 시집가기를 바라셨지만 그게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요? 사돈들에게는 유감이 많으셨으나 그런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반듯하게 자라나 제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그 사람만큼은 저희 친정 부모님도 참 예뻐하셨고요.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친정 아버지와도 결혼 전에 둘이서 술도 한 잔씩 하고 주말에 낚시도 한 번씩 하고 남편과 참 돈독하게 잘 지냈습니다. 저희 결혼 날짜 받아놓고 얼마 안 되어서 아버지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도 남편이 저희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당연하다는 듯이 상조 노릇하면서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 잘 보내드렸고요. 그렇게 저나 친정 식구들에게 살뜰하게 하는 거 보면서 저희 친정 어머니도 사위에게 참 의지를 많이 하셨습니다. 동훈이 보면 참 짠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고생하고 자랐는데도 저렇게 반듯하게 잘 컸나 싶어서 참 대견하기도 하고, 더 좋은 부모 만났으면 지금보다 훨씬 날개 활짝 펴고 더 크게 성장했을 그릇인데. 저희 남편 역시 정이라고는 없는 자기 본가에 계신 부모님보다 저랑 같이 저희 친정 가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은 다들 사이도 좋은 편이고 부침성도 좋아서 처음에 다소 낯을 가리던 남편에게도 다들 살갑게 잘 대해줬거든요. 부모님이 의지가 될 만한 분들도 아니시고 그렇다고 다른 마음 나눌 형제들도 없는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저희 집 분위기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식구들에게 정을 많이 주었습니다. 원래 저희 남편 같은 사람일수록 한번 마음 열기가 힘들지 정 주기 시작하면 제대로 주거든요. 시어머니 호출에는 마지못해 나가면서도 항상 얼굴이 어두웠던 남편이 저희 친정엄마한테는 제가 말 꺼내기도 전에 먼저 찾아뵙자고 하기가 일쑤였어요. 심지어는 저 야근한다고 늦는 날에는 저 없이도 저희 친정 가서 저희 친정엄마랑 같이 장도 보고 저녁도 해먹고 제가 아니라 꼭 저희 남편이 저희 친정엄마 아들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 낯가리는 성정 생각해보면 대단한 발전이었어요. 저희 엄마도 제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주셨고 저희 남편도 저희 친정엄마를 마음으로 참 많이 따랐고요. 저희 엄마 신장 때문에 고생할 때 남편이 병원도 참 자주 모시고 갔습니다. 비록 남편에게 상처 많이 준 시부모라서 더 정이 안 가기는 했지만 제가 시댁에 저희 남편, 저희 친정 엄마한테 하듯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그런 부담까지 주지는 않으려고 했어요. 저 말고 저희 친정에 다른 형제들이 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남편 고생스러울까 봐 내가 엄마 병원에 모시고 가겠다고 했더니 도리어 서운해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나한테 해주신 거 생각하면 이 정도도 못하는 게 오히려 잘못하는 거지. 당신 입장에서 나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건 알겠지만 당신 그러면 오히려 나 서운해. 나는 장모님 정말 내 부모님처럼 생각하는데. 알지. 내가 그거 몰라서 그랬겠어? 괜히 내 발 저려서 더 그러는 거야. 내가 시부모님께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하듯이 잘 못하니까. 그런 건 비교할 필요도 없고 솔직히 우리 아버지 나나 며느리 효도 바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내 입장에서 지금껏 인연 끊지 않고 지내는 것만 해도 내 할 도리 이상으로 넘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런 시부모 있는 집에 시집 오게 만든 것도 미안할 판에 내가 그런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비교는 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내 눈치 볼 필요 전혀 없어.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결국은 자기 입장 생각할 수밖에 없는 노릇인데 단호하게 저렇게 말해주는 남편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많이 쓸쓸해하시던 저희 친정엄마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며 아들 노릇해주는 남편에게 더할 나위 없이 고마웠고요. 남편 모르게 가끔씩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해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아질 때도 마지못해서라도 한 번씩 들어드리고 그랬던 것도 저 사람이 우리 친정에 하는 거 생각하면 뭐 이 정도 못해주겠나 하는 생각해서 비롯된 것도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단단히 못 박아둔 것이 있으니 대놓고 제 탓을 하지는 못하시면서도 은근히 저를 곱깝게 보던 시어머니였습니다. 너 집안 여자들끼리 있었던 일 남자들한테 쪼르르 가서 이루고 그거 좋은 버릇 아니다. 예, 그래도 시집 와서 이 집 식구 되었으면 너도 우리 집안 가풍은 좀 알아야 하지 않겠어? 가풍이라고 해봤자 조강지쳐 놔두고 가정 있는 남자 만난 여자가 하는 말에 그저 코웃음을 쳤지만 어찌되었든 재치자리로 들어온 남편에게도 외면당하고 의붓아들에게도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자기 핏줄 가진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나 남편 친어머니에게 한 거 생각하면 불쌍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짠한 기분이 들고는 해 한 번씩 시댁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것보다는 저 옆 동네 새로 생긴 백화점에 들어오는 과일물이 훨씬 좋다고 하던데. 꼭 저렇게 염치 없는 소리를 한마디씩 섞어서 기껏 신경을 써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태도에는 참 내가 괜한 짓 사서 하는구나 싶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크고 작게 염치 없고 상식적이지 못한 계모 시어머니 행동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걸 참았던 건 역시 다 남편 생각해서 그랬던 거죠. 그러는 와중에도 엄마 몸 상태는 계속 나빠지기만 하셨습니다. 온 친정 식구들을 비롯한 남편까지 참 정성을 많이 쏟았지만 인명이 사람 뜻대로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와중에도 저희 엄마는 엄마를 꼭 닮아 역시 신장이 좋지 않은 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부모가 돼서 좋은 걸 물려줘도 부족할 판에 너까지 이런 몹쓸 걸 물려주고 다 엄마 탓이다. 엄마 탓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게 어째서 엄마 탓이야.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았지만 저도 가지고 있는 지병 때문에 항상 복용하는 약이 있기는 하거든요. 당신 몸이 나빠지니 더 그 생각이 나셔서 저러는지 안색이 파리한데도 딸 자식 걱정에 여념이 없는 엄마를 보는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결국 엄마는 올 초에 오래 알아오던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채 3년도 되지 않아 양친을 모두 잃게 되니 저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때와는 달리 그래도 친정엄마는 지병으로 돌아가셔서 그나마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천운으로 여기자며 형제들과 서로를 위로했지만 형제들 역시 엄마 장례식 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울고 또 울면서 많이 힘들어했고요. 그 덕에 남편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식들이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동안 누구보다 든든하게 아들 노릇하며 저희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 잘 지켜드린 남편이었습니다. 언니 정말로 형부 아니었으면 이 막막한 일을 어떻게 치러냈을지. 우리가 엄마 자식들이 아니라 진짜 형부가 엄마 아들인 것 같다. 장례 치르면서 우느라 얼굴이 벌개진 와중에도 제 형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털어놓는 동생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남편에게 애틋한 마음이 솟았습니다. 동생들 앞에서는 의연한 척 하려고 아버지 갑작스럽게 사고 당하셨을 때나 엄마 돌아가셨을 때나 담담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저 역시 그 상황이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든든하게 내 옆자리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사돈 장례식이라고 찾아오신 시부모님도 마치 아들처럼 주변을 챙기고 있는 남편 보더니 좀 놀라신 것 같더군요. 뭐 부모 노릇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이들이야 아들한테 저런 면이 있는 줄은 모르셨을 테니까요. 오죽이나 부모가 부족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장모님한테 정을 많이 줬을지 속으로는 두 분이 반성 좀 하셨으면 싶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사이 순탄치 않은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껄끄러우셨는지 얼른 자리를 뜨고 싶어 하시는 눈치셨는데
시어머니는 자꾸 저희 친척이나 지인들 말씀하시는 사이 기웃기웃 거리시길래 보다 못한 남편이 먼저 들어가시라고 하자 그제야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일반적인 시댁이야 사돈관계였으면 오래 자리 지켜주시라고 하시는 게 감사할 만한 일이지만 그럴 만한 성정의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 저렇게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남편이 고마울 지경이었습니다. 괜히 또 무슨 빌미를 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엄마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야말로 초주검이 되어버렸습니다. 몸이 지친 것도 몸이 지친 거지만 솔직히 마음이 더 많이 지치더라고요. 와중에 제 딴에는 장녀라고 동생들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 정작 집에 돌아왔을 때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몸살이 심하게 왔어요. 남편이 엄마 임종 때부터 장제에 모시기까지 거의 자기가 일을 다 처리하는 바람에 저 사람도 고단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텐데 엄마 일은 제 안에 극진하게 간호하는 남편 모습에 자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우리 엄마도 가시면서 당신한테 정말 많이 고마워하셨을 거야. 나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뭐. 당신 몸이 많이 축나서 그게 걱정이지. 부모님 두 분 모두 보내드리고 헛헛한 마음이었지만 이렇게 큰일 생길 때마다 저 사람이 내 곁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픈 와중에도 고맙고 든든했어요. 시어머니가 저 문병 오겠다고 찾아오신 건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아가, 네가 사부인 보내드리면서 얼마나 힘이 들면 이렇게 몸져 누웠겠어. 고생했다. 내가 그날 네 얼굴 보면서 네 몸 축날까 봐 어찌 걱정이 되든지. 평소라면 기대도 안 했던 살가운 걱정에 보약까지 싸들고 오신 시어머니였어요. 결혼하고 저한테 뭔가 뜯어낼 생각만 가득하셨지 반찬 한 번 싸주신 적이 없으셨던 분인데 보약이 웬 말인가 싶었죠. 솔직히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편치도 않은 시어머니 문병 오신 게 그리 달가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른이 보약까지 싸들고 오셨다는데 대접을 안 해드릴 수도 없고 아픈 몸 간신히 일으켜 대접을 해드리고는 돌려보냈습니다. 저한테 보약까지 싸가지고 시어머니 오셨다는 말에는 남편도 흠칫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미심쩍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껏 보아온 시어머니 성정이 있는데 저렇게 편하게 태도가 달라진 데 이유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저희 엄마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제 앞으로 건물이 하나 돌아오게 될 예정이었거든요. 그게 그 당시 시세로 30억 가까웠습니다. 당연히 그 생각이 먼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그저 뜯어먹을 물주 취급만 하던 며느리한테 이제 와서 고가의 보약까지 들이밀며 태도가 돌변한 걸 납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지병으로 꾸준히 먹고 있던 약까지 있었으니 무슨 성분이 들어있을지 모를 약을 넙죽 받아먹는 것도 여간 마음이 쓰였고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설마 아니 어머니가 며느리 보시느라고 지어오신 약에 무슨 짓까지 하시진 않으셨겠지.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먹는 약이랑 겹치면 안 좋을 만한 게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게 아니니까. 정 그렇게 마음이 쓰이면 그냥 내가 먹을게. 뭐 보약이라니까 대단한 거 들어있지는 않았겠지. 어머니한테야 그냥 당신 약 잘 먹었다고 말씀드리면 그만이고. 남편 역시 다소 시원치 않은 기색이었지만 저 신경 쓸까 싶어 그냥 그렇게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선뜻 입 못 대겠는 걸 남편한테 먹이는 것도 그렇잖아요. 마침 지인 중에 한의사가 있어서 약 복용 전에 약에 대한 설명이라도 들어야겠다 싶어 시어머니가 지어주신 보약을 한 포 들고 찾아갔습니다. 유진아, 이 약 지어주신 분이 너희 시어머니시라고? 나 기운 내는데 좋은 약이라면서 직접 지어가지고 오셨는데? 너 신장 안 좋은 건 알고 계셔? 당연히 알고 계시지. 우리 신랑이랑 처음 결혼할 때도 그것 가지고 투집을 얼마나 잡으셨는데? 제 말이 이어질수록 한의사 지인의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왜? 왜 그래? 어디서 질 안 좋은 약이라도 지어오신 거야? 유진아, 너 이 약 먹으면 안 돼. 신장 안 좋은 사람한테는 이 약재가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고. 뭐? 기껏해야 복용해봤자 별 효과가 없는 싸구려 약재들 들어있는 건 아닐까. 혹시 그중에 내가 먹는 약하고 만나면 약효가 떨어지는 약재가 있는 건 아닐까. 그 정도 걱정만 했던 제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거 지어준 한의사가 환자가 신장 별로 좋지 않다는 소리 들었으면 절대로 이 약재 썼을 리가 없어. 작정하고 사람 신장 하나 망가뜨리려고 든 거면 몰라도. 저를 걱정하다 못해 이제는 화가 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지인 말을 들으니 차마 그 상황을 부정할 수조차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 신장약 먹고 있던 걸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얼마 전 엄마 돌아가신 것도 신장이 안 좋아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속이 울렁거려 토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남편 퇴근할 시간이 다 되었길래 지인과 함께 있는 그 자리로 아예 남편을 불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 듣게 된 남편은 그만 사색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아무리 아들 며느리한테 정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 해치겠다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남편의 표정은 그야말로 참담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계모에 대한 애정이나 믿음이랄 것이 딱히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척까지 해칠 작정으로 일부러 약까지 썼다는데 저 사람도 얼마나 소름 끼치고 끔찍했겠습니까? 저야 한 번도 그 여자에게 정주거나 부채감이라고 할 것 조금도 없었지만 남편은 사정이 달랐잖아요. 아버지와 계모에 대한 원망을 평생 품고 살았음에도 어린 시절 그 짧은 몇 년간 그저 밥 굶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모를 차마 외면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꽉 쥔 제 손으로 고스란히 그 사람의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 길로 제 손을 잡고 시댁으로 쳐들어간 남편이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작스레 찾아온 의붓아들에게 문 열어주자마자 눈에 보이는 닥치는 대로 집안 살림살이 두드려 부수기 시작한 남편이었습니다. 아이고, 얘가 미쳤나? 그럼 내가 안 미치고 배겨? 이 악독한 여자야. 감히 내 아내 해치겠다고 그런 더러운 약까지 써놓고 내가 안 미치고 배겨? 눈앞에 계모 찢어 죽일 기세로 악을 써대는 남편 보고 그 여자가 그대로 망부서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얘 몸이라도 정향하려고 기껏 일부러 비싼 돈 내고 지은 보약인데.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세요. 방금 한의원 가서 다 확인하고 왔구만. 나 신장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그 약 먹고 죽으라고 고사라도 지냈어요? 왜? 나 죽으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겨준 건물 당신 거라도 될 줄 알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몰라. 모르는 일이야. 이게 무슨 행패야? 참, 사람을 바보로 봐도 유분수지. 속이 뻔히 보이는 더러운 짓거리 버려놓고 그저 아니라고 빡빡 우기기만 하면 된답니까? 그동안 당신 눈에 내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으면 이 사람 잘못되면 나 구슬려서 그 건물 빼먹는 건 일도 아니다 싶었나 보지? 이 미친 여자야. 우리 엄마한테 몹쓸 짓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이젠 내 아내까지 해치려고 들어? 당신이 인간이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어떻게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을 다 망가뜨릴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 당신 같은 여자도 새어머니라고 그나마 미안한 마음에 등신같이 참아만 줬더니 감히 내 아내를 해치려고 해? 이러다 정말 내 남편이 사람 하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극렬한 분노를 표출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집안 살림살이 다 두들겨 부수는 난리통에 허겁지겁 튀어나온 시아버지에게까지 그 분노의 화살이 쏟아졌어요. 애초에 당신이 아버지 노릇 남편 노릇 제대로 하고 살았으면 최소한의 인간 도리라도 하고 살았으면 집안 꼴이 이렇게 콩가루 막장되는 일이 어떻게 생겨?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아비 같지도 않은 당신 때문에 왜 내 아내까지 이런 꼴을 당하고 살아야 해? 이제는 다 늙어 젊고 강한 어른이 된 아들의 원망에도 그저 두려운 기색만 역력한 시아버지였습니다.
말년에 자식에게 저런 취급이나 당하다니. 지금 저들이 겪는 수모는 오로지 저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이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신고했다. 그럼 내 마누라 죽이려던 살인범을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았어? 저기 저 여자예요. 아니야, 나는 모르는 일이야. 김희자 씨, 함께 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안 돼, 못 가. 나 잘못한 거 없어. 여보! 여보! 제 마누라 눈앞에서 경찰에 체포를 당하는데도 그저 아들 눈 피하기 바쁜 시아버지 꼴에 기가 차더군요. 아가, 나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제발 동훈이 좀 말려줘. 저 해쳐서 한탕 가로챌 욕심 부려놓고 감히 절더러 남편 말려달라는 그 여자 말에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악독한 여자는 그대로 경찰서로 끌려갔고 제 남편의 신고로 명백한 상해죄 혐의로 구치소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일부러 저 잘못되게 만들 목적으로 지은 약 고스란히 증거로 남아있고 제 한의사 지인이 적극적으로 증언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경찰 들이닥쳐 놀란 시어미가 그 약 지은 한의원에서도 험한 일에 엮일까 기겁을 하고 증언을 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댁과 그 길로 인연을 끄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요. 나 때문이야. 내가 모자라서 진작에 저런 부모 같지도 않은 인간들하고 인연 끊었으면 당신이 이런 더러운 꼴까지는 보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게 왜 당신 탓이야? 당신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자기 집안 때문에 스스로도 모자라 저한테까지 해를 입힐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는 남편을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하마터면 악독한 여자 때문에 위험해질 뻔했다는 생각에 섬찟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일로 인해 남편이 드디어 시댁과 모든 인연을 청산했다는 그 사실이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놀라울 것도 없이 제 아내에 대한 의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를 외면했으니 돈 나올 구석이라고는 없는 그 여자 주제에 합의금 낼 여력조차 없어 그렇게 전과자가 된 여자였습니다. 아마 도와줄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그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겠지만 죄것도 아닌 것에 욕심에 눈멀어 사람 목숨 우습게 여기는 인간인데 불쌍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남한테 죄 지으며 기생할 줄이나 아는 여자 말년이 고달파졌으니 부디 오래오래 처절하게 고통받으며 비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동안 저는 더욱 단단해진 부부 사이로 서로 의지하고 잘 지내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